오늘은 르뱅 대신 이스트를 사용해 보았어요. 이스트로 만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르뱅 대신 이스트를 1.7g 사용하였어요. 1차 실온 발효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g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. 비교하기 위한 사워도우 비는 르뱅 포함 총 수분율은 동일하게 78%로 맞췄어요.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오토리즈를 했어요. 물과 밀가루를 섞고 너무 더워서 냉장을 했어요. 오토리즈 후 반죽이 탄력 있고 잘 늘어나요. 반죽에 소금과 이스트를 넣어주고 1단으로 1분, 2단으로 빠르게 2분 돌려서 섞어주었어요. 손반죽을 할 때도 재료를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돼요. 반죽 온도는 23도였고 반죽을 옮기고 시작점을 표시했어요. 비교하기 위한 사워도우 반죽도 동일하게 진행했어요.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어요. 1시간 후 반죽이 처음보다 조금 자랐어요. 30분 간격으로 코일 폴딩을 했어요. 반죽에 중앙을 들어서 가장자리를 안으로 말아주었어요. 내면을 모두 진행했어요. 세 번째 폴딩 때부터 윗면의 기포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 네 번째 폴딩은 생략하려다가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해 폴딩도 평소처럼 4번 동일하게 해줬어요. 하하. 마지막 폴딩 30분 후 가장자리는 50%를 넘었고 제일 높은 곳은 100%에 가까웠어요. 또 30분 후 가장자리는 100%까지 올라왔고 가장 높은 곳은 100%를 넘어서 150%에 가까웠어요. 반죽을 두 덩이로 분할했어요. 공기층이 느껴졌고 조심스럽게 둥글리기를 했어요. 15분 후 성형을 했어요.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모아주고 위쪽에서부터 탄력 있게 말아주었어요. 반죽을 반느통에 넣었는데 반느통이 이미 가득 찼어요. 가장자리를 당겨서 스티치해 주었어요. 이스트는 냉장에서도 잘 자랄 것 같아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바로 냉장을 했어요. 자라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 냉장에서 혹시나 과발효로 가라앉아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. 아침에 꺼낸 반죽은 다행히 윗면이 가라앉지 않았고 반죽을 눌렀을 때 공기층도 느껴졌어요. 반죽 윗면에 밀싹을 그려주고 쿠프를 넣었어요. 사실 과발효면 쿠프 넣을 때 푹 꺼져버리는데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약간 걱정을 했어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방심할 수 없어요. 하하 쫄보. 1시간 전부터 예열한 오븐에 반죽을 넣고 얼음 큐브로 스팀을 주었어요. 아니 이게 무슨 일. 너무 예쁘게 귀가 일어나는 거예요. 평소에 좀 그렇게 해주지. 빵이 외형이 참 예쁘게 잘 나왔네요. 하하. 잘라서 비교를 해보면 이스트를 넣은 쪽이 내부가 조금 더 조밀했어요. 그리고 빵이 뽀송하고 부드러워요. 향은 일반 베이커리에서 나는 빵 냄새. 식빵 냄새가 났어요. 사워도우 쪽은 조금 더 거친 느낌이었어요. 향은 사워도우 특유의 달큰한 향이 나면서 신향이 조금 느껴져요. 두 빵의 맛은 확연히 다른데 이스트빵 쪽은 기본 빵 맛, 식빵 맛이었다면 사워도우 쪽은 조금 더 다채로운 맛과 식감이었어요.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에요. 처음부터 르뱅으로 빵 만들기가 어려우시다면 소량의 이스트로 장시간 발효하며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즐배하세요. 끝.